안녕하세요. 가치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박명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정에 없던 영상입니다. 유튜브 촬영과 편집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려드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그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치경제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유튜브 촬영 및 편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발음이 왜 자꾸 틀리시나요? 발음이 왜 자꾸 틀리시나요? 이건 영상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영상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영상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영상을 찍는 것을 매일매일 찍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몰아서 찍습니다.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날 영상을 여러 편을 찍게 되는데요. 많게는 12편씩 한꺼번에 찍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면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몸도 굉장히 뻣뻣해지고 목소리도 좀 이상해지고 컨디션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조바심이 나고 발음도 꼬이게 됩니다.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 편집을 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한 번에 여러 편을 찍게 되는 이유는 그러한 촬영 조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이 되는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때에 어쩔 수 없이 몰아서 찍어야 하는데, 만약에 어느 날 많은 영상을 한꺼번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마음이 조급하게 됩니다. 그 조급한 만큼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말이 빨라지면은 조금 더 발음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당일에 굉장히 피곤한 경우입니다. 바로 지난번 촬영 때가 그랬는데요. 해외에서 업무를 보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비행기에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비행기로 도착해서 집에 오자마자 촬영을 해야 됐는데 한꺼번에 많은 편을 촬영해야 되는데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영상을 찍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발음이 너무 꼬이고, 그리고 막 눈을 부릅뜨거나 몸을 이상하게 흔들거나 해서 잠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억지로 찍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영상 중에 많은 편수가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보니 너무 이상해서 재촬영을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몸이 피곤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선천적으로 혀가 좀 짧습니다. 혀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발음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센 발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다 보면 그렇게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발음이 새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약간 샌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편집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재촬영해서 다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발음이 이 정도면은 들만하다 하면은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촬영의 조건이 잘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내보내는 거라서 발음이 잘못된 영상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편을 연속으로 촬영하면서 상당히 피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배우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촬영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촬영할 때 그 연기나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재촬영 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 조건을 맞춰주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부분적으로 재촬영할 바에는 전체를 다시 촬영하는 것이 낫다고, 저 같은 경우는 더 낫다고 생각되네요. 네 번째 이유는 제가 편집이나 재촬영에 또 다른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내보내려고 하고요. 그것들을 일일이 수정한다면 더 멋진 영상으로, 좀 더 여러분한테 편한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할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나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재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뒷배경이 좋지 않다라는, 별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 촬영 조건이 나오는 유일한 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것만 제거하고 그냥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긴다면, 더 나은 환경이 생긴다면 그에 맞게 배경도 좀 좋은 데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고 작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따로, 뭐 글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짤막하게 한마디로 하자면은,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생각, 시간들을 많이 갖고 그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잡아서 메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라도 메모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준비에다가 스마트폰의 메모장에다가 아이디어가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면 자다가 꿈을 꾸다가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 잠을 계속 자는 것이 아니라 깨서 스마트폰을 열고 거기다가 그 몇 마디를 적어놓고 자는 겁니다. 버스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열고 그것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모해서 그것을 남겨두고 이것을 가지고 글로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글을 쓰는 보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글을 쓰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그 딴을 갖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키보드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생긴 블루투스 키보드고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좀 불편하니까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은 거치대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것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촬영에 대한 뒷얘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주된 이유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고 불편해하실 분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